당국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중화항체 최대 113.2배 증가, 주사 한 방에 100배, 영약이로다. 작년 2021년도 10월은 노벨상 수상 시즌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술인 mRNA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들이 노벨상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판한 연구자도 있었는데요.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실제적 효과가 완전히 증명된 시기가 아니었다. 이에 대해 노벨과학상 수상을 심사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예란 한손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노벨상은 2021년 10월에 수상하는데 수상 후보는 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당시는 첫 번째 mRNA 백신과 일부 다른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한 시기였죠. 코로나 백신 개발자들이 노벨상을 타지 못한 이유, 네이처, 타이밍과 검증. 과학 분야 노벨상은 시간이 지나 충분히 검증이 끝난 연구 업적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검증 기간이 짧았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간이 촉박했던 겁니다. mRNA 백신 성공, 모더나의 다음 계획은 암 치료제. 성공,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mRNA 임상시험이 성공인지 코로나19 백신의 상업화가 성공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더나는 이제 백신은 팔 만큼 팔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코로나 백신 기술로 암세포까지 죽인다. mRNA 기술로 항암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적용된 메신저 RNA를 이용한 암 치료제가 동물 실험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화이자 백신을 개발한 독일의 생명공학 기업 바이온테크는 현재 이 기술을 이용한 암 치료법이 쥐 실험에서 종양을 거의 완전히 없앤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HLB는 베리스모를 인수하여 차세대 면역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mRNA 항암제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SK바이오사이언스 직원이 안동 L하우스에서 생산된 유백 소비들을 검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4년까지 약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최신 백신 생산 시설을 보유한 L하우스의 제조 설비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백신 EU GMP 추가 인증 획득. EU GMP 추가 인증까지 획득한 안전한 백신 노바백스 백신이 곧 우리에게 옵니다. 한편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접고 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제 율로맥스가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슨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벌칙은 4월 1일부터 적용. 청소년들 방역 패스 안 지키면 이제 벌칙입니다. 확진자 4명 중 1명 오미크론, 방역 패스 예외 범위 20일 발표. 정부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1월 20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방역 패스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사실은 몸이 바이러스와 싸워 이겼다는 뜻입니다. 즉 면역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방역 패스 예외는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백신 부작용을 심하게 겪고 나면 2차 접종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고통이 반복될까 심리적으로도 두렵고 실제로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백신을 추가로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방역 패스 예외를 해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백신은 내 몸을 지키려고 접종하는 건데 방역 패스를 위해 목숨 걸고 접종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백신 패스 압박감 못 이긴 어머니, 2차 접종했다 사망, 믿을 수 없다. 실제로도 방역 패스를 위해 목숨 걸고 접종했다가 목숨을 날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인과성은 없다고 합니다. 64세 어머니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약 1개월 뒤 비장정맥 혈전에 의한 비장괴사 판정을 받았다. 비장은 왼쪽 갈비뼈 아래 위에 뒤쪽에 위치하는 기관입니다. 비장은 인체에서 가장 큰 림프기관입니다. 비장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돕고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나 항원 등을 걸러내며 노화된 적혈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장에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검은 빛을 띤 어두운 붉은색을 띱니다. 비장은 스플린이라고 합니다. Necrosis of the spleen. 비장괴사는 왜 발생하는 걸까? Necrosis of the spleen is uncommon. 비장괴사는 드물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특수한 경우라는 겁니다. 비장이라는 특수한 장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어떠한 장기라도 괴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그 해답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혈전입니다. 비장정맥 혈전에 의한 비장괴사 판정.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턱 하고 막아버리면 장기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괴사될 수 있죠. 어머니를 잃은 A씨는 담당 의사가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려
부작용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물다고 하는 비장괴사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어머니는 2차 접종까지 하게 되었는가? 1번, 먼저 담당 의사는 비장괴사가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백신 때문이 아닌가? 심증은 가지만 명백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면 없다고 해야겠죠. 연관성이 없으니 당연히 부작용 신고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상에서는 어머니가 백신 1차 접종 후 전혀 부작용이 없는 정상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오히려 비장괴사가 있는 기저질환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에 취약한 그룹으로 분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실제로 백신 인과성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백신 때문에 장기가 손상되었는데 그 손상된 장기로 인해 오히려 기저질환자가 되고 따라서 더더욱 백신을 맞아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가정일 뿐이고요. 의사는 인과성 없다고 했습니다. 3번, 의사소견과 방역패스 크리티컬로 어머니는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퇴원 후 1개월쯤이 됐을 때는 2차 접종을 해도 된다는 소견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비장괴사가 백신 부작용이라면 어머니는 2차 접종은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비장괴사는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 기저질환이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접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의사소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백신 2차 접종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지켜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인과성이 있건 없건 간에 백신 2차 접종은 무조건 하면 안 되죠. 현대의 과학이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을 뿐 혹시나 실제로 백신의 부작용이었다면 2차 접종은 한 발 남은 러시안 룰렛이죠. 게다가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문제가 있었는데 혈전으로 비장이 괴사한 거니까 의심은 해볼 수 있었죠.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은 정말로 없다는 뜻이거나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알 때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죠. 인과관계가 정말로 없었다면 아무 일도 없이 다행입니다. 하지만 몰랐던 경우라면 아찔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신 패스에 압박감을 느낀 어머니는 12월 7일에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2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이 어머니가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했다면 방역 패스 예외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고 방역 패스에 부담을 느껴서 2차 접종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방역 패스 예외자는 항암제나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사람입니다. 면역 저하자는 이미 정부에서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니까 미접종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2차를 넘어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방역 패스 예외자는 백신 구성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신 알레르기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한 천은미 교수입니다. 극심한 백신 알레르기라면 방역 패스 예외자에 해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1차 접종만 했기 때문에 미접종자로 분류되는데 마트를 못 간다고 했던 발언을 통해 예외자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3만 명대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백신 패스를 중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